2018년도 기출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회분식 생장 곡선상에서 지연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 내용은 노란 책 191페이지 보시면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연기 191페이지 지연기 6-1번 회분식 배양에서 생장 형태 및 반응 과정 두 번째 줄, 그 밑에 줄 전형적인 회분식 생장 곡선은 지연기, 대수 증식기, 감속기, 정지기, 사멸기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죠. 이 내용은 다음에 필답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지연기 옆에 보겠습니다. 접종 직후의 시기로서 세포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세포 수 밀도의 증가 없이 세포 질량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다음을 이제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세포 내의 무게가 질량이 약간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밑에 달락 첫 번째 줄 특정 영양소와 생장 인자의 농도가 낮은 경우에도 지연기가 길어진다. 제일 밑에 달락 첫 번째 줄 사용 접종균이 얼마나 오랫동안 해분식으로 배양되었는가를 말해준다. 대개 접종균의 나이에 따라 지연기가 증가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접종 전의 세포들을 생장 배지에 적응시켜야 하고 세포들이 젊고 활성이 있어야 하며 접종량이 많아야 한다. 부피 기준으로 5에서 10%이 부분이 나왔었던 것 같네요. 2019년도 문제에는 지연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양 배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특정 생장 인자들을 포함시켜야 할 경우도 있다. 배지가 한 개 이상의 탄소원을 가질 때 여러 개의 지연기가 관찰되어질 수도 있다. 문제 보도록 할까요? 지연기는 접종 직후의 시기로서 세포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다. 탄소원의 수에 상관없이 한 개의 지연기가 관찰되어지지 않죠. 조금 전에 한 개 이상의 탄소원을 가질 때 여러 개의 지연기가 관찰되어질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었네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문제 동결 보존에 관련되어진 문제입니다. 보존 동해 방지제 2019년도 문제에도 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보존에 관해서는 요 노란색 책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체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관련되어진 내용들이 또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468페이지 동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동결 보존 옆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동결 건조 옆에 요 내용들을 적어 두도록 합시다. 468페이지 469페이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 동결 건조 동결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가 나오니까 사용되어지는 동결 방지제로 2018년도 문제는 글리세롤, 설탕, 슈크로스와 같은 설탕, 그리고 디메칠 설퍼 옥사이드, DMSO와 같은 것들 사용되어지고, 지난 19년도 문제에 뭐 탈지유라든지 혈천 이런 녀석들을 사용한다고 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1번 염화나트륨 NaCl 소금이죠. 소금을 동결 방지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구연산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균주가 아닌 것은 구연산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은 657페이지 저 뒤쪽에
657페이지 책 657페이지를 보시면 구연산 나와 있습니다. 구연산 첫 번째 줄 구연산 체크 드시고 두 번째 줄 끝에 호기적 공정입니다. 호기적 공정. 그리고 그 밑에 줄 페니실리움 속 미생물을 이용을 하여 페니실리움 속 미생물, 페니실리움은 곰팡이죠. 그리고 그 밑에 줄 아스파라질러스 나이저 미생물들을 이용을 하여 공정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달라 두 번째 줄 캔디다 속 효모를 이용하여 개발이 되어지고 있죠. 하지만 대장균을 이용해서는 우리가 구연산을 생산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확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대장균이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미노산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균주가 아닌 것은 아미노산의 상업적 생산과 관련되어진 내용은 또 요 책에 없죠. 그래서 관련되어진 부분이 아미노산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33페이지 부분의 요 내용을 옮겨두도록 합시다. 33페이지 가시면 아미노산 관련되어진 이야기들, 가장 기초적인 아미노산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옆에 브레비바실러스, 코리네박테리움, 마이크로박테리움에 의해서 아미노산 생산 균주로 이러한 미생물들은 개발이 되어져 있는데 메칠루모나스 균주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비생장 속도와 질량 배가 시간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2019년도 문제에서는 요 내용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2019년도에 안 나왔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2018년도 나왔으니까 올해 만약에 2020년도 시험을 친다면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은 풀이 방법들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필기가 아니더라도 필답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연기 했었던 부분 그 다음 페이지 정도 되어지겠네요. 지연기 194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194페이지 질량 배가 시간 TD 식 6-9번식이죠. 식 6-9번식 그 위에 고단락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질량을 2배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세포 배가 시간 더블링 타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니셜로는 TD라고 이야기하죠. TD는 미생장 속도 뮤분의 자연로그 2입니다. 그런데 자연로그 2의 값이 0.693이죠. 그래서 TD는 뮤분의 0.693입니다. 미생물 A의 비생장 속도가 0.15이고 B는 0.30이죠. 이 값으로 0.693을 나누고 0.693을 나누면 A는 4.621이 되어지고 B는 2.310 시간이 되어지죠. 더블링 타임이니까 시간이 되어지니까 요 두 더블링 타임의 차는 2.31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6번 문제 미생물은 대수기에서 대수증식을 한다. 초기 균수가 10의 3승계이고 배양 후에 10의 9승으로 증가하였다면 몇 회 분열하였는가?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이 분열, 다음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은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한 개가 두 개로 분리해서 다음 제너레이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초기에 10의 3승계가 존재하였다가 배양 후에 10의 9승계가 되었다는 거죠. 요걸 다시 10의 3승씩 나누게 되면, 즉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개의 균주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의 6승계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의 세포가. 그래서 요 몇 회 분열하였느냐 이야기인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2의 n승이 10의 6승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2의 n승, n이 몇 번 분열을 하게 되면 10의 6승이 되어지나인데, 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요 값이 앞으로 올 수 있죠. n 곱하기.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n 곱하기 상용 로그 2의 값이 0.30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꼴을 10을 밑으로 하는 것은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는 상용 로그는 10을 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게 되면 6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n은 20회 정도가 20회 분열하였을 때 세포가 10의 3승계의 세포가 10의 9승계의 세포로 증폭되어질 수 있는 거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실린 발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페니실린 발효는 2019년도 문제에서도 여러 번 갔었는데 662페이지 661페이지부터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페니실린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기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은 662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662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 페니실리움 크리소게눔으로 시작하는 단락 밑에 줄 끝에 배지의 조성은 새로운 것을 개발과 함께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배지의 조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옥수수 침지액은 콘스틸리퀴드는 질소원으로 이용되는데 다른 질소원과 비교하여 높은 페니실린 생산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콘스틸리퀴드는 질소원으로 높은 얻을 수 있다. 맞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페니실린 척세의 전구체를 발효 배지에 첨가할 필요가 있다. 페니실린 척후의 전구체를 자체적으로 첨가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2번이 되어지겠네요. 보다 용이하게 페니실린을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 배지의 페니실린의 척세들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63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겠죠. 위에서 여섯 번째 줄 페니실린은 비생장 관련 산물이고 2차 대사 산물의 비생장 관련 생산성의 특징을 가진 2차 대사 산물이다와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단락 제일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끝에 배양액의 높은 점도 때문에 페니실린 발효 공정에서 산소 전달이 가장 주된 문제점이다. 높은 점도 때문에 페니실린 발효 공정에서 가장 높은 점도 때문에 발효 공정에서 가장 큰 방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어지겠습니다. 8번 문제. 전분 가수분해 과정에서 맨 끝 말단에 글루코스를 떨어뜨리고 알파 16 글라코시드 본드를 분해하는 효소의 이름. 1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효소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10페이지 아밀레이스를 잠깐 보시면 아밀레이스는 크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파 아밀레이스와 베타 아밀레이스 그리고 글루코 아밀레이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글루코 아밀레이스 앞에 전분의 아밀로펙틴에 있는 알파 16 글라이코시드 본드를 분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글루코 아밀레이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파 16 글라이코시드 본드. 아밀레이스 오셨으니까 알파 아밀레이스와 베타 아밀레이스 그리고 글루코 아밀레이스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속 배양의 장점으로 옳은 곳은 연속 배양의 장점 30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보시면 연속 배양과 관련되어져 있는 연속 배양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속 배양의 특징 1번 죄송합니다. 304페이지 두 번째 줄 1번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연속식 배양은 생산성이 뛰어납니다. 305페이지 넘어오셔서 305페이지 19-7번 바로 밑에 시 연속적인 시스템은 1차 생성물에 있어서 항상 상당한 생산성의 장점을 가진다. 몇 차 대사산물에 대해서 1차 대사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그 밑에 줄, 그 밑에 단락 첫 번째 줄 대부분의 상업적인 생물 공정은 회분식 시스템을 사용한다. 상업적으로는 생산성이 뛰어난데 상업적으로는 회분식 시스템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고 그 이유는 차츰차츰 공부하시다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줄 생장 관련 생성물에만 적용이 되어진다. 1차 대사산물이죠. 생장 관련이니까. 옆에 많은 2차 생성물은 생장하는 세포에 의해 생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밑에 줄 키모스탯보다 회분식 시스템을 선택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유전자 불안정성 때문이다. 그 밑에 줄 따옴표 되어져 있는 부분 개량된 생물체는 흔히 모균체로부터 낮은 생장을 보인다. 재조합되어 있는 녀석들은 생장 잘하는 게 재조합되어 있지 않는 녀석보다는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녀석들보다는 생장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연속식 배양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미드가 없는 녀석들만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그 밑에 단락 보시면 또 다른 고려하여야 될 사항은 운전성이죠. 운전성 그리고 신뢰성
그런데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줄 그러나 장기간의 연속 배양은 펌프의 파손, 제어기의 오작동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 달 동안 멸균 상태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고 멸균 실패의 결과는 회분식 배양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4번 시장 경제성. 연속식은 옆에 한 생성물만을 위한 공정 체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딱 한 개 생성물로 딱 한 개만을 요구할 때는 유익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밑에 줄 회분식은 더 융통성이 있다. 회분식은 여러 가지를 생산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가 좋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06페이지 첫 번째 줄 연속식은 단세포 단백질의 생산에 사용이 된다. 그 줄 끝에 폐기물 처리, 에탄올 생산, 그리고 젖산과 같은 대규모의 생산 관련 생성물에 사용이 되어진다. 보시면 운전성이라든지 신뢰성의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오염에 대한 문제가 좋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커진다였죠. 그리고 유전자 불안정성 때문에 유전적으로 안정하지 않죠. 발생하면 큰일이었고 2차 대사산물이 아니라 1차 대사산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생육 속도가 빠른 세포의 배양에 적합하다. 1차 대사산물은 빨리 생장하는 녀석들이 빨리 막 분비해낼 테니까. 그래서 305페이지 첫 번째 줄에 연속적인 시스템 1차 생성물에 의해서 그 체크한 부분 옆에 생육 속도가 빠른 생물에 적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산업적 발효 배지 내에서 불용성 입자가 다수 포함되어져 있어. 살균 우리 지난 19년도 문제에서는 여러 번 갔던 것 같은데 398페이지 요 부분 또 책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 두도록 합시다. 액체의 멸균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인데 액체의 멸균 398페이지 제일 밑에 하나 둘 셋 제일 밑에 달라 멸균 도표라는 글자 되어져 있는 그 위에 줄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더 높은 온도에서 더 긴 시간 노출 앞에 화살 표시 하셔가지고 배지 내에 불용성 입자가 존재할 경우 배지 내에 불용성 입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화살표 하셔가지고 더 높은 온도에서 더 긴 시간 동안 멸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